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한 60대 여성이 타워 크레인 위로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였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불렸던 봉암 육교가 26년을 끝으로 철거됐습니다. 5월 황금 연휴 기간 볼거리가 가득한 고성 공룡 엑스포로 나들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제박물관에서는 왕의 곤충으로 불리는 비단벌레의 비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통영시 도남동 한 신축 호텔 건설 현장에서 한 60대 여성이 타워 크레인 위로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였는데요. 문제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 도남동 한 호텔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 위로 지역 주민이 위태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강한 바람과 맞서고 있는데요. 주민은 호텔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건설사와 시는 5개월째 주민의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공사를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을 갖다가 너무 무시를 많이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는데도 공사를 진행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수차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예 우리 얘기를 듣지도 않고 있어요. 지역 주민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40분경 60대 여성 주민 한 명이 생존권을 위해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장 주변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모여 건설사와 시를 대상으로 대화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돈 150, 130, 140에 어디가 땅을 삭힙니까? 시장님은 땅 사가 집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감정 낸만 핑계대지 마이소. 세금 받아들일 때는 내가 가서 하도 억울해서 가니까 감정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러대요. 그게 어떤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그래 감정사가 주민들은 시장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점이 현실성 있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신원법적으로 감정가에 맞게 지급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감정사의 엄정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년만 지나면은 재감정을 해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 큰 폭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 뭐냐?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그 재감정 가격을 한번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우리 실무끼리 대책위원장하고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원만하게 16세대 남아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주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적정한 대체 어떤 이 토지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떠냐, 저기 어떠냐, 저기 어떠냐. 이렇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도남동 큰발길 주민들은 소음 진동 및 현실성에 맞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주민들은 전면 시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도심 속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육교를 건너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육교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흥망을 함께했던 봉암 육교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지어진 창원시 마산의 원구 봉암 육교입니다. 곳곳에 칠이 벗겨지는 등 노후화되고 시민들의 육교 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6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봉암 육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봉암동 주민들의 보행을 책임지던 봉암 육교가 26년의 역사를 끝으로 철거에 들어갑니다. 봉암 육교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번창했던 1990년대 초 지어지며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교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에 오를 수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은 육교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소통을 위해 사람들의 보행권은 뒷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시대가 변하면서 육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존재가 됐습니다. 변화에 발맞춰 봉합육교와 같은 오래된 육교를 해체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마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육교도 하나둘 철거될 예정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불리는 육교, 봉합육교를 시작으로 사람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던 사고방식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생각만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5월 한금 연휴 기간 거대한 공룡들이 가득한 고성 당항포 관광지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린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4월 한 달간 40만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최근에는 공룡의 후예로 불리는 슈빌의 등장으로 관람객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슈빌은 살아있는 공룡의 후예라는 점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슈빌 이외에도 디지털 공룡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관, 공룡 캐릭터관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룡 세계 엑스포는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5개의 빛 테마파크와 미디어 파사드쇼, 레이저쇼 등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4일간의 황금 연휴를 맞이했지만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 연휴는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장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왕의 곤충으로 불리는 비단벌레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만나볼 수 있는 비단벌레의 비밀 전시회가 거제 박물관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왕의 곤충이라고 불리던 비단벌레는 신라의 왕릉에서 발견돼 천년의 세월 동안 찬란한 색을 유지해 왔으며 고귀한 신분과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전시는 비단벌레의 종류와 서식지, 생태 등에 대해 알아보고 비단벌레의 날개로 만들어진 공예품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거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흥수 작가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름다운 비단벌레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단벌레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여러 장식적 요소들이 현대 작품과 만나 과거와 현재의 예술이 공존하는 전시인 비단벌레의 비밀은 8월 31일까지 거제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16개 중고교에 배움이 즐거운 학교 수업을 만들기 위해 배움 중심 수업 나눔 중심 학교와 상시 수업 나눔 교사제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중고교는 거제 계룡중과 고성 여중, 창원 태봉고 등 도내 중학교 12개와 4개 고교로 이들 학교는 수업 나눔과 수업 담론을 활성화해 자발적인 교단 연구 풍토를 조성하게 됩니다. 배움 중심 수업 나눔 중심 학교는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나눔 중심 학교 교육활동의 결과를 배움이 즐거운 수업 축제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을 살피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로 뛰는 복지행정 추진에 나섭니다. 읍면장 및 관련 과장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마을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행정시책 안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출장 결과를 해당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전달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수급자 가정 방문은 기존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업무 민원 처리 및 상담 등으로 자주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제시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관광업계와 손을 잡고 손님 마중에 나섭니다. 거제시는 14일까지 2주간 봄 여행 주간을 맞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조선해양문화관 등 주요 관광지 입장 시 20%의 할인 혜택과 거제 시내 숙박업소 이용 시 20에서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인 6일에는 무료로 거가대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및 7개 유람선사의 승선료가 할인됩니다. 창원시는 이달부터 대중교통의 문제점 해소와 미래의 교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지향과 에너지 절약형 교통수단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화 등 국제 여건의 변화와 탄소 배출량 총량제, 환경 친화적 녹색 교통체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 여건 변화와 장래 추이, 도시 규모 및 통행 특성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저탄소 녹색 성장 교통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마산소방서와 주식회사 한성BCC는 4일 마산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화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100원의 사랑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는 마산소방서 김태봉 서장과 한성BCC 정현신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마산 지역 생활재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성BCC는 생산 판매되는 소화기 1개당 100원을 적립해 소화기 및 화재 경보기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며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2회로 나눠 시민 안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남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경남도 교육청의 2016년 임금 협상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회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연대회의는 3일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50개 학교 회계 직종 기본급 3% 인상과 급식비 신설 월 8만 원, 6월부터 지급, 설 추석 명절 휴가 보전금 총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5만 원씩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으로 통영의 주택 경기가 어둡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에서 주택 경기 침체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분양 리스크와 입주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3월 분양시장을 보면 울산, 거제, 통영에는 2,000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쌓여 있고 집단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남도가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안전성 확보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승강기 2대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 층에 2가구가 있는 편상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1대만 설치하면 돼 비상 상황이나 승강기 고장 또는 정비 때 승강기 운항이 안 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6,883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증액 예산으로 저소득층 300만 원 아파트 건설,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구축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 부족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경안은 제183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군은 지역의 중심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 정비되지 않은 229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도로망 정비를 통해 노후불량한 지역의 재개발 촉진으로 도시 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등 SNS의 팔로워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는 SNS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시정에 반영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시는 SNS 팔로워 10만 명 돌파 기념으로 페이스북에 간단한 사연을 올리는 분들에게 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간식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성 거류초등학교는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성군 거류면 당동 노인회관과 자매 결연을 맺고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악관현악 단원인 학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 앞에서 연주 실력을 뽐냈으며 말벗도 되어드리고 다과도 함께 나눠 먹으며 훈훈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3일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이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다문화 부부 간에 발생 가능한 남녀 간의 생각 및 문화 차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배우자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영시, 거제시 등 3개 시, 3개 군과 통영항만관리사업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참석했으며 해양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토론, 협업을 통해 해양 오염 사고 발생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5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구강 검진을 실시해 어린이 구강 건강 지키기에 앞장섭니다. 군은 이번 구강 검진을 통해 치주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과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 능력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통영시 정량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어르신 400여 명을 모시고 경로 위안 잔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량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 새마을협의회 등이 참석해 일일 아들, 딸 노릇을 하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고성군 마흔면 이장협의회는 4일 이제는 통일이다.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흔면 이장협의회가 국가보훈처 경남 서부보훈지청에 특강을 직접 신청해 마련됐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지난 3일 서울극동문제연구소에서 텔콤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앞으로 공동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의 상호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대학교는 제10회 전국 한우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0개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단체 종목 4인승 1000m와 200m에서 라이벌인 한국체대와의 접전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국가대표인 권기용 학생이 개인 1000m에서 우승하면서 금메달을 보태 종합 준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